안녕하십니까. 창녕 오격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풀었던 중단원 종합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 임정숙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1번부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의문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선지부터 볼게요. 어떤 의문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이다. 네, 맞습니다. 이 1번 선지가 바로 의문 변동에 대한 정의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2번 선지를 보면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네, 이 설명도 맞는 설명입니다. 비음화나 유음화, 국외음화 등등은 다 이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나 좋은 위치를 바꾸는 것이죠. 자, 다음 3번. 표현을 명료하게 해서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어나기도 한다. 자, 이 내용은 몰랐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음운 변동 중에 음운 첨가에서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게 있죠. 그 사이소리 현상이 바로 이 3번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를 들면 바다와 길이 합쳐진 이 말을 우리는 바다길이라고 하지 않고 바닷길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발음은 바닷길 혹은 바닷길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뭔가를 힘주어서 표현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발음이 바로 이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3번 선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음운 변동이 일어난 단어는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해서 쓴다. 우리가 예시 하나만 들어봐도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박물관 발음해 보겠습니다. 박물관을 발음하면 박물관이 아니라 박물관으로 발음합니다. 자, 비음하죠. 자, 우리가 박물관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실제로 쓸 때는 기역 받침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반영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선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두 의문이 합쳐져서 새로운 의문이 되는 것을 축약이라고 한다. 자, 맞는 설명이죠.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의 기역에서 미음 중 표준 발음에 따라 발음이 바르게 제시된 것으로, 자, 바르게 제시된 것으로 끼리 묶인 것을 고르는 겁니다. 기역부터 볼게요. 삼림의 벌목을 금지하고 있다. 살림이 아니라 삼림입니다. 자, 이유는 이 앞에 나와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네, 비음화입니다. 그래서 삼림이라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권리. 자, 요거는 맞는 발음이 되겠네요. 자, 이유는 뒤에 나오는 리을 때문에 앞에 나오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유음화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능력. 맞는 발음입니다. 그죠?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이응 때문에 뒤에 있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비음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곤란. 곤란이 아니라 곤란이 되겠죠. 자, 이유는 뒤에 나오는 리을 때문에 앞에 있는 리은이 리을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유음화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 북돋는.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데 일단 이 앞에 나오는 받침 기역 때문에 뒤에 있는 디귿이 된 소리가 됐어요. 된 소리가 된 거 맞고 그 다음에 요 받침 디귿이 뒤에 나오는 이 니은 때문에 이 받침이 디귿에서 니은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것은 된 소리 되기와 그 다음에 비음화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맞는 발음입니다. 자, 그러면 니은, 디귿, 미음이 맞는 발음이네요. 답은 4번입니다. 아이고, 4번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같은 종류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끼리 묶인 것을 골라라. 보겠습니다. 뭐 보기에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선지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식당, 왕릉. 식당 발음하면은 앞에 있는 이 받침 기역 때문에 뒤에 있는 디귿이 된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식당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왕릉은 앞에 나와 있는 이 이응 받침 때문에 뒤에 있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죠. 그래서 왕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선지는 교체니까 1번이 답이네요. 자, 1번이 답입니다. 모든 선지를 다 보지는 않을 텐데 이 두 개만 더 볼까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피어서 학생에서 이 피어서는 모음이 충돌하는, 그러니까 단모음이 충돌하기 때문에 피어서. 자, 모음을 연속으로 발음하는 게 어려워요. 피어서 이렇게 발음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단모음 두 개의 충돌을 우리가 음운 축약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음하면 펴서라고 발음을 해도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축약에 해당합니다. 축약. 그 다음에 학생. 학생 받침 이 기역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이 시옷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 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된소리 대기는 교체죠. 그럼 3번은 축약과 교체, 다른 종류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에 한라산, 솜니불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한라산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유는 뒤에 나와 있는 리을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은 받침이 리을로 바뀐 것이죠. 이것은 유음합니다. 유음하는 교체죠. 자, 다음입니다. 솜니불은 발음이 솜니불로 되는데 없던 니은이 생겨났어요. 자, 음운의 추가가 되겠죠. 자, 그 음운의 추가 중에서도 음운의 첨가가 되겠죠. 음운의 첨가 중에서도 니은 첨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5번은 교체, 첨가 이렇게 다른 종류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번 문제,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일단 보기부터 볼게요. 크다 와 어서 더해서 커서가 됐네요. 자, 이것은 모음 탈락 중에서도 으 탈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으가 탈락돼서 이거 합쳐지면 커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다 더하기 아서가 더해졌을 때 이 똑같은 아와 똑같은 모음이 올 때 둘 중에 하나가 탈락되는 것, 동모음 탈락 혹은 아어 탈락이라고도 하죠. 자, 그럼 즉 기역은 탈락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모음 탈락. 자, 그 다음에 이 니은 보겠습니다. 날다에다가 는이 더해진 것. 그 다음에 놓다에다가 아가 더해졌는데 막상 발음을 보면 날는이 아니라 나는. 그 다음에 노하가 아니라 노아가 됐습니다. 즉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둘 다 탈락인데 기역과 니은 다른 점을 보자면 기역은 그렇죠. 모음 탈락, 니은은 자음 탈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은요. 좁히다. 다음에 놓고, 좁히다, 비읍과 히읗이 축약돼서 피읍이 되었고 히읗과 기역이 축약돼서 키읔이 되었네요. 이 디귿은 축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말하는 거죠. 선지 볼게요. 기역과 니은은 탈락, 디귿은 축약이다. 맞는 선지네요.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디귿과 달리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다. 지금 보시면 기역은 이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음도 커서라고 하지만 표기도 커서라고 하죠. 자, 근데 그런데 이 니은을 한번 보십시오. 날다 더하기 는은 나는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는데 이 놓다 더하기 아는 노아라고 표기하지 않고 그대로 노아라고 표기를 하죠. 그러니까 니은 중에서도 일부분은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디귿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해서 어려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3번, 4번, 5번 선지를 볼 텐데 기역과 니은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되면서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 나오는데 어간과 어미. 자, 어간과 어미는 용언이라는 개념에서 쓰는 말입니다. 용언. 용언은 동사나 형용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용언은 이 형태를 바꾸는 단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크다, 뭐 가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간과 어미라는 것은 용언 안에서 용언이 활용을 할 때, 그러니까 용언이 형태를 바꿀 때 그 형태를 바꿀 때 크다, 뭐 커, 크지, 크면 등등으로 형태를 바꿀 때 이 형태가 안 바뀌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형태가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자, 가다로 예를 들면 뭐 가다, 가지, 가면, 뭐 가서 등등으로 형태를 이렇게 변화할 때, 활용을 할 때 이 어간은 요 형태가 안 바뀌는 요 가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어미는 이렇게 바뀌는 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되면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게 맞지요. 자, 요 앞부분이 다 어간이 되겠고요. 뒤에 부분이 다 어미가 되는 겁니다. 다음 디귿에서 예사소리와 히읗이 만나면서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자음에는 예사소리, 그 다음에 된소리, 그 다음에 거센 소리가 있죠. 예사소리는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뭐 리을 등등을 말하는 거고 된소리는 쌍전, 그 다음에 거센 소리는 크트프츠흐, 크트프츠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역에서 디귿 모두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결과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기역과 니은은 탈락이니까 당연히 줄었고 그 다음에 이 축약도 두 개가 더해져서 다른 하나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즉 맞는 선지가 되겠죠.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표준 발음법 규정을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 발음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자, 이런 문제들은 이 선지를 보면서 보기와 대응하면서 이렇게 맞춰보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기보다 우리 선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빈 그릇을 핥고 있다. 자, 발음 지금 핥고라고 돼 있는데 확인을 해볼까요? 리을, 티읕 받침은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어디 나와 있나요? 시팡에 나와 있나요? 시팡의 리을 티읕은 어말, 그러니까 말끝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니은, 리을, 비읍으로 발음한다. 즉 이렇게 끊어보면 되겠네요. 우리 기역 시옷은 기역으로, 니은 지읒은 니은으로, 그 다음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읕은 리을로, 비읍 시옷은 비읍으로 발음한다네요. 자, 그럼 밑에 내려와 보시면 리을 티읕 받침 뒤에 자음 앞에서 요게 리을로 발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데 이게 된소리 되기에 의해서 할고가 아니라 할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은 맞는 발음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한 반에 8명씩 뽑아주세요. 자, 리을 비읍은 여덜인가, 여덜인가. 자, 리을 비읍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시팡이네요. 아까 리을 비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자, 말이 끝났습니다. 말 앞에서 리을로 발음되니까 여덜이 맞네요. 맞습니다. 자, 길가의 진달래꽃에서 봄을 느꼈다. 자, 이거 구항에 나와 있습니다. 구항. 우리가 배운 거기도 하고 이거 뭡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죠?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에서는 이 대표음 7개만으로 발음된다라는 것을 배웠을 텐데 이 치읓은 디귿으로.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만은 젊게 생활하신다. 자, 리을 미음 찾아볼까요? 리을 미음. 어디 있습니까? 11항에 있네요. 리을 겹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말 또는 자음 앞에서. 자, 여기 자음 앞이네요. 그죠? 자음, 기역,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미음, 미읍으로 발음된다. 자, 미음으로 발음된다네요. 근데 점개가 아니라 점개인 이유는 네, 마찬가지로 된소리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맞는 선지. 자, 마지막입니다. 눈가를 손가락으로 갈짝갈짝 긁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리을 기역 받침은 겹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요 자음 나와 있죠? 자음 자음 앞에서 기역 미음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리을이 아니라 기역으로 즉 각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각작이 아니라 왜 각짝인가요? 자,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네, 된소리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해설 강의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오늘 10번까지만 풀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에 의문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보기를 먼저 봐야겠네요. 이 문제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자,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합성어나 파생어 이거를 함께 이르는 말도 있는데 뭘까요? 네, 맞습니다. 복합어라고 합니다. 복합어라고 말하면 합성어, 파생어 안 해도 돼요. 그냥 복합어에서 라고 하셔도 됩니다. 복합어에서 단어를 이루는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그 다음에 뒷말이 이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뒷말 첫 소리에 니은 소리가 첨가된다. 자, 이거 뭡니까? 네, 니은 첨가를 풀어놓은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그리고 합성어에서 자, 이번에는 합성어라고 하네요. 합성어에서 단어를 이룬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니은, 미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도 앞말 끝소리에 니은 소리가 첨가된다. 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설명은 니은 첨가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자, 이거 뭡니까? 이것은 사이소리, 사이시옷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시가 나와 있네요. 예시가 자, 우리가 이 더하기 몸 요렇게 합성어를 이룰 때 자, 합성어 뭔지 알죠, 여러분? 어근과 어근이 더해지는 말을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를 이룬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어. 즉 받침이 없다는 뜻이죠. 자, 이 모음 없습니다. 그리고 뒷말이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해요. 자, 여기 몸 미음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이것을 발음할 때 이몸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뭐라고 발음합니까? 인몸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발음할 때 즉 없던 니은이 생겼네요. 니은 소리가 첨가됐네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을 쓸 때 사이시옷을 받쳐서 잇몸이라고 쓴다라는 것이 바로 사이시옷 현상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사이시옷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니은 소리가 첨가됐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네요. 그러면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에 의문 첨가가 안 일어나는 걸 골라라, 일어나지 않는 걸 골라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머니는 절약이 몸의 배신분이다. 자, 여러분 절약이라는 말이 복합어인가요? 합성어인가요? 파생어인가요? 자, 아니죠. 절약. 자, 그러면은 우리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다른 선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식용유. 식용할 수 있는 유. 이거는 이제 복합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식용 더하기 유에 이 뭡니까?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뒷말이 이야, 여, 요, 유로 시작할. 뒷말이 유로 시작해요. 이럴 때는 뒷말 첫 소리에 니은이 첨가돼. 그래서 식용 뉴가 되는데 자, 요 두 개는 연음이 되죠. 그래서 최종 발음은 식용뉴가 되는 겁니다. 좀 맞네요. 그
그다음에 3번 선지 맨입에 김치만 먹었더니 속이 아프다. 마찬가지입니다. 맨 더하기 입이죠. 자, 그런데 뒷말 첫 소리가 이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니은이 첨가됩니다. 즉 발음은 맨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색연필. 자, 색 더하기 연필이죠. 그런데 뒷말 첫 소리가 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연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니은으로 인해서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어서 최종 발음은 색연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니은 첨가가 일어났고, 이것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창문에 빗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좋아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성어죠. 비 더하기 물. 발음 어떻게 합니까? 빗물. 그렇죠. 없던 니은이 첨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고. 어머니는 절약이 몸에 배신 분이다. 에서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1번과 2번을 잘 읽고 문제를 푸는 건데, 이 보기 1에 이제 그 의문 변동 용어로 나와 있지 않고 풀어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각각이 뭔지 봐야겠네요. 가에 보시면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것. 자, 이거 그렇죠. 교체. 원래 있던 의문이 없어지는 것. 자, 이거 탈락. 두 의문이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의문이 되는 것. 뭔가요? 네, 축약. 자, 그럼 보기 2를 보겠습니다. 모래톱은 하얗게 빛나고 바다는 파랗다. 좁히면 더 좋지 않을까요? 자, 하나씩 볼까요? 모래톱은 이건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 아닌가요? 자,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게 맞습니다. 그냥 요것만 해주면 되겠죠? 여는만 발음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모래톱은. 근데 보기 1에 지금 여는 법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니은 하얗게 히읗 받침과 뒤에 나오는 기억이 합쳐져서 축약되어서 하얗게가 됩니다. 그 다음 빛나고. 자, 빛나고는 이 받침 치읓, 이거 음절 끝소리 규칙 기억납니까? 음절의 끝에서는 대표음 7개만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럼 이 치읓은 뭐로 바꿔야 되냐면 빛나고 이렇게 바꿔야 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인가요? 네, 아닙니다. 뒤에 나온 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이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어요. 비음합니다. 그래서 빛나고. 자, 이거 교체에 해당하겠네요. 자, 좁히면 비읍 더하기 히읗이 이 피읍이 되는 거 축약입니다. 좁히면. 그 다음에 좋지 마찬가지죠. 받침 히읗 때문에 히읗과 이 지읒이 합쳐져서 좋지. 그 다음에 않을까요는 뭔가요, 이거? 맞습니다. 여기 히읗 의문이 탈락돼서 발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않을까요? 이렇게 발음돼요. 히읗 어디 갔습니까? 네, 탈락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조합을 해보면 교체의 이 디귿 요 두 개가 둘 중에 답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축약이 하나, 둘, 셋. 니은, 리을, 미음. 다가 축약이네요. 니은, 리을, 미음. 그 다음에 탈락이 비읍.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8번 문제. 다치다. 위의 단어에서 일어나는 의문 변동을 순서대로 써라. 자, 그러면 의문 변동이 순서대로 쓰라고 하니까 2가지 이상 일어난다 라는 말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해당 순서의 의문 변동 종류와 발음을 포함할 것. 우선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도 다티다 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정확한 발음은 누구든지 다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문이 닫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의문 변동의 과정은 이 문제집이나 출판사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 2가지를 다 알려드릴 테니까 선생님 여기선 그렇게 안 가르쳐 주던데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첫 번째는 이 국외음화. 자, 그래. 이게 국외음화죠, 국외음화. 자,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국외음화는 받침 디귿 티읕 뒤에
이 모음이 나오면 이 디귿 티읕 받침을 지읒 치읒으로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국외음화의 이 붙임 조항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전미사 히 그러니까 받침 디귿 티읕 뒤에 전미사 히읗 히 전미사 히가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지읒 치읒으로 발음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치다로 발음이 나는 것을 선생님 그냥 이건 국외음화만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참, 지금 이 출판사에서는 음운 변동을 순서대로 써라. 그러니까 즉 2가지 이상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는 경우는 바로 이 축약을 고려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치다에서 받침 디귿과 뒤에 나오는 히읗 때문에 이게 티읕으로 됐다. 이렇게 먼저 가정을 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받침 티읕 뒤에 이 모음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책도 있습니다. 2가지를 다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역에서 리을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보기 설명을 굳이 안 읽어도 되겠죠. 여러분들은 다 아는 거니까. 자, 기역입니다. 굳이. 요거 굳이, 구디가 아니라 굳이. 자, 구디가 아니라 구지입니다. 그러니까 디귿 티읕 받침이 지읒으로 바뀌는 거 국외음화니까 이거 교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체 국민. 자, 우리 국민이 아니라 국민으로 발음하죠. 뒤에 나오는 미음 때문에 받침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비음화죠. 자, 이거 국외음화. 그 다음에 니은 조하라고 발음하지 않고 티읕을 탈락시켜서 조아라고 발음합니다. 탈락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발달. 자, 우리가 발달 너 참 귀가 발달했구나 라고 하지 않고 귀가 발달했구나 라고 합니다. 자, 발달. 이거 된소리대기인데요. 된소리대기 여기서 친구들이 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된소리대기는 교체인가요? 첨가인가요? 네, 된소리대기는 교체입니다. 교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자음의 종류에는 이 호자음,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호 하나만 나와 있는 호자음이 있고 그 다음에 쌍자음이 있고 겹자음이 있습니다. 쌍자음은 쌍자음, 기역,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렇게 5개가 있고 겹자음은 이 2개 이상의 음운이 합쳐진 기역, 시옷, 비읍, 시읒, 리을, 비읍 같은 거 있죠. 자, 그런데 호자음은 요 하나, 음운이 하나고 그 다음에 쌍자음도 이 자체를 하나의 음운으로 봅니다. 이 자체를 하나의 음운으로 봐요. 그런데 겹자음은 아닙니다. 이 겹자음은 음운이 2개가 합쳐진 것으로 봐요. 겹자음은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 우리 발음 어떻게 하나요? 목스라고 하나요? 목이라고 하죠. 목. 자, 여기서 음운 2개 중에 이거 하나가 탈락됐기 때문에 이것은 탈락입니다. 탈락. 자, 그런데 자, 이거 우리가 발음 어떻게 하나요? 박으라고 하나요? 자, 박이라고 하죠. 그냥 발음을. 자,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뀐 것은 이것은 탈락이 아니라 교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쌍자음 자체를 하나의 음운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4번의 발달은 디귿에서 하나가 더 들어와서 발달, 첨가가 아니라 이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뀐 교체가 되는 것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0번 문제까지만 풀이를 해야겠네요. 자, 10번 문제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 본인이 풀면서 헷갈렸거나 혹은 다른 질문이 있거나 혹은 내가 틀렸던 문제에 대한 이 설명을 듣고 간략하게 이제 피드백을 해서 과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따 과제 거기 항목에다가 자세히 설명을 해놓을 테니까 강의 듣고 난 다음에 따라서 잘 한 다음에 과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밑줄 친 말의 발음이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여기 지금 보면은 보기에 연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연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요 말이 되겠습니다.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 뒤에 나오네요. 조사, 접사, 어미를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데, 즉 뒤에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가 나올 때는 연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공이 높이 튀어올랐다. 이 피읍이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빛이 그대로 뒤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나는 지금 부엌에 계신다. 뒤에 있는 게 그대로 가야 되는데 부엌에 라고 돼 있네요. 사투리네요. 사투리. 그죠? 자, 이게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친구는 이 줄 끝에 앉아있다. 요 티읕이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실에 학생이 8비 남아있다. 요 뒤에 있는 비읍이 그대로 뒤로 가면 8비라고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연음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갑자기 하려니까 지금 예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 2번 나오는 요 꽃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까 빛이 전혀 안 들어온다. 네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 할 때는 발음 우리가 빛이 죄송합니다. 쓰다 보니까 헷갈렸네요. 자, 발음을 빛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빛 다음에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가 온다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말은 잘 없지만 우리들은 뭐 부모님의 빛 안에 있다. 빛 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당연히 띄어쓰기를 해서 빛 안 이렇게 발음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빨리 발음을 할 때 이 안이라는 것은 인이라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발음할 때 비단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유는 이게 연음 법칙이 안 일어나면 여기서 우리는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치읓은 디귿으로 바뀌죠. 자, 빛에서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음에서 빨리 읽어주는 거죠. 비단,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해설 강의는 10번까지 풀이를 할 거고요. 선생님 예상으로는 20번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선지 하나하나를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리네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러면 11번부터 20번까지 풀이하는 걸로 합시다. 자, 여러분 해설 강의 잘 들었습니까? 자, 해설 강의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있다면 이 비공식 댓글 다는 법 알죠? 과제를 제출하면서 이 비공식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자신이 틀린 문제나 뭐 아니면 뭐 그런 이 부분은 내가 맞췄지만 좀 메모를 해놓고 싶다 하는 것은 문제 밑에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댓글로 뭐 그걸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과제 항목에다가 좀 상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을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국어를 맡은 이름은 임정